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수는 손가락을 스크린 위에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회의 자료가 아직 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됩니다. 내일 전화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잘 먹고 있냐는 물음, 언제 올 거냐는 재촉, 건강 챙기라는 당부. 민수는 그 말들을 이미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쯤 안 받아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였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전화를 잘하지 않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바빴습니다. 팀장이 복도 저편에서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민수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면 됩니다. 민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민수는 또다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으니까요. 부모님 생각은 머릿속 한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엄마, 주말에도 일 있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몸 챙겨 먹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민수는 부모님 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끊이질 않았고 주말마다 약속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연인과의 데이트, 자기계발 스터디.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고향에서 온 번호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였습니다. 민수야, 빨리 와. 내 어머니가.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를 본 고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안에 계신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정지가 온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얀 시트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민수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흘 전 받았던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다음 주에 갈게요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젯밤부터 계속 아드님을 찾으셨어요. 민수 하시면서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회사 일 때문에, 약속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어머니를 돌아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다음에라는 약속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수가 대학 졸업식 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갔습니다. 고인이 자식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효자라고 늘 말씀하셨죠. 민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자라고요? 자신은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귀찮아했고 집에 오라는 말에 핑계를 댔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내려갔다가 일찍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며 사양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눈치채고도 병원 가보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에는 민수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수 보고 싶다고. 그것만 계속 말씀하셨다. 민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바쁜 거 아니까 기다리겠다고. 다음에 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 이름만 부르셨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도 내 사진을 보고 계셨다. 내가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중학교 때 상 받은 사진, 대학교 졸업 사진. 하나하나 다 꺼내서 보셨어.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가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건강하게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걱정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 걱정이 더 크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뭘 했습니까?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있다는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곧 갈게요라는 약속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어머니의 걱정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민수는 부모님 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립스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어머니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1987년 3월 2일 민수 첫 유치원 등원, 1990년 5월 15일
민수운동회에서 1등. 1995년 2월 23일 민수중학교 졸업. 민수는 사진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대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양복을 처음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3일 민수 면접 보는 날. 떨어져도 괜찮아. 엄마는 그냥 내가 건강하면 돼.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자신은 면접 결과만 신경 쓰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민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삐뚤빼뚤 그린 가족 그림, 크레파스로 그린 집 그림, 물감으로 그린 나무 그림. 어머니는 버리지 않고 모두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상자에는 민수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들이 있었습니다. 개근상, 모범상, 학업우수상. 민수는 이 상장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도 빠짐없이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노트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일. 오늘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너무 기쁘다. 밤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 아들 대학생이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민수가 회사에 합격했다. 대기업이라고 한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앞으로 힘들 텐데 걱정도 된다. 몸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2018년 7월 20일. 민수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한다. 괜찮다. 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오면 된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요즘 몸이 자꾸 안 좋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민수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 민수는 지금 승진 준비 중이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나중에 가야겠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셨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참으셨던 겁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상자를 정리하려던 순간 상자 밑바닥에 하얀 봉투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수에게.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너를 떠나고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보다 먼저 가게 되어서. 너는 늘 바빴지. 엄마도 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 그게 자랑스러웠어. 정말이야. 엄마한테 자주 전화 못하는 것도 이해한다. 바쁜데 무슨 시간이 있겠니? 엄마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 할머니 전화 받기 귀찮아 했었어.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지만. 민수야, 엄마는 내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아들이었어.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착하게 살고 엄마 아빠 걱정 안 끼치려고 노력하고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단다. 사실 엄마가 너한테 자주 전화한 건 내가 보고 싶어서였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바쁜 거 알면서도 자꾸 전화했지.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우리한테 더 자주 오지 못한 걸 탓하지 않아. 그보다는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앞으로 살면서 후회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엄마는 내 인생이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는 게 제일 싫어. 그리고 아빠 좀 챙겨줘. 아빠는 말은 없지만 외로움 많이 탈 거야. 가끔 전화해주고 시간 되면 밥 같이 먹어줘. 마지막으로 민수야. 엄마는 내가 태어나줘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우리 아들이어서 감사했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었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걱정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미안해할까봐, 후회할까봐 이런 편지를 남기셨던 겁니다.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어머니는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먼저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민수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건 자신이 자주 오는 것도 전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저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였다는 걸.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갈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민수는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팀장이 만류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는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자신을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민수 왔어요. 민수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 가져왔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엄마, 춥지 않으세요? 엄마, 나 오늘도 엄마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 매일 오네. 부모 돌아가셨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제 그만 정리하고 살아야지. 민수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들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맞아. 이제 그만해야지.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매일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산소 옆에 앉아있던 민수에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옆 묘소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요. 그리움도 있겠지만 미안함도 있겠지요. 노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도 그랬으니까. 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딱 당신 같았어. 노인은 옆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왔지. 아침마다 왔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요? 그렇게 3년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내가 여기 오는 건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걸. 민수는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오는 거야.
어머니는 이미 편히 쉬고 계신데 나만 여기서 괴로워하는 거지.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어. 매일 오는 건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로 했지.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못해드린 걸 다른 사람들한테 하기로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요? 응.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내 어머니처럼 자식이 바빠서 자주 못 보는 분들. 그분들한테 가끔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도 도와드리고. 노인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진짜 어머니를 기리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다른 누군가한테 주는 거.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충분히 속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이상한 행동은 가족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매일 산에 간다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요. 엄마도 내가 그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버지는 엄마 안 보고 싶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 싶지.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해. 전 아직 못하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모도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고모 말 좀 들어봐. 너 이러다가 너까지 병 나겠다. 괜찮아요, 고모. 괜찮긴 뭐가 괜찮아.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 산에만 가고. 너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니? 먹어요. 거짓말. 내 얼굴 봐. 살이 얼마나 빠졌어. 고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계시면 제일 속상해 하실 게 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자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걱정했습니다. 대학 동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한번 보자.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미안, 요즘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6개월 됐어. 이제 좀 추스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안 돼. 왜? 모르겠어. 그냥 안 돼.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민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신줄 놓은 것 같던데. 회사도 관뒀다며? 멀쩡한 대기업 다니다가. 불효자가 죄책감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 맞아.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잘 찾아뵙지도 않더니. 민수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게 어머니를 기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는 산소 앞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야 그만해. 뭐려? 매일 여기 오는 거. 그만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미 편히 쉬고 있어. 너만 힘들어하고 있어.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엄마한테 잘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미안해하는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생생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민수는 부모님 댁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였지만 안을 보니 민수의 이름으로 된 적금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적금을 만들었을까?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물건 정리하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 어머니가 얼마나 너 자랑하셨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대기업 다닌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셨어. 그랬군요. 그런데 말이야.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셨어. 네. 민수는 놀라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아르바이트요? 새벽에 전단지 돌리는 일. 그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고. 그게 언제부터요? 내가 회사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5년 됐나?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아버지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어. 내가 결혼할 때 보태주고 싶다고.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아드님이 대기업 다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라고 물었더니 내 어머니가 그러셨어. 민수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민수는 민수 인생 살아야 한다고.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셨거든. 병원 가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자꾸 미루시더라고. 왜요? 병원비 아깝다고. 그 돈을 내 적금에 넣으시겠다고. 민수의 손에 들린 통장이 떨렸습니다. 그 적금이 바로 어머니가 새벽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던 겁니다.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모은 돈.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니? 그런데도 병원 안 가셨어. 내가 걱정할까봐.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국 그게 화를 키운 거야.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갔으면.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셨던 겁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참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민수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 걱정만 하셨어. 민수는 그날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희생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일을 하셨다는 사실, 허리 아픈 것을 참으셨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시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낡은 사진들, 안 쓰는 볼펜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통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민수였습니다. 통장을 넘겨보니 10년 전부터 매달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5만 원씩, 10년이면 600만 원.
통장 잔액은 정확히 6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통장 뒷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결혼자금. 조금씩 모았다. 많지 않지만 보탬이 되길.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신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도 매달 5만 원씩 자신을 위해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민수는 다른 서랍들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민수 유학자금. 어머니는 민수가 언젠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중학교 때 한 번 했던 말을. 민수는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15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모으고 계셨습니다. 통장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돈 걱정하지 말고. 민수는 두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은 아껴가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 두 푼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뭘 했습니까? 부모님 생신 때 선물 한 번 제대로 사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바빠서라는 핑계로 명절에도 일찍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크게 효도할게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이게 뭐예요? 민수는 통장들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통장을 보더니 눈을 돌렸습니다. 그냥 혹시 필요할까봐. 아버지,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라 내가 알 필요 없는 거였어. 내가 돈 걱정하면서 살까봐 그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도 그랬어.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했어.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아니에요. 전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 일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부모는 원래 그런 거야. 자식이 자기 인생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고생한 건 우리가 선택한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통장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숫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5만 원, 3만 원, 10만 원.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통장들을 절대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장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손 꽉 잡아. 사람 많으니까 엄마 놓치면 안 돼. 엄마, 저기 붕어빵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근데 저녁 잘 먹어야 해. 민수는 붕어빵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도 그대로였습니다. 붕어빵 주세요. 몇 개 드릴까요? 2개요. 붕어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맛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민수는 혼자 붕어빵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학원 앞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다녔던 수학학원.
어머니는 매일 밤 10시에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학원 앞에 섰습니다. 밤 10시 학생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부모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렇게 추운 겨울에 차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셨겠구나.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없이 기다리셨겠구나. 엄마, 왜 차에서 기다리세요? 집에서 쉬다가 전화하면 오시면 되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나오는 거 보는 게 좋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하셨는지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을. 세 번째로 간 곳은 공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자주 산책했던 곳.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앉았던 그 벤치. 민수야, 엄마가 나중에 늙으면 여기서 같이 산책하자. 엄마, 저 나중에 크면 엄마 모시고 세계 여행 갈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근데 엄마는 그냥 내가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돼. 민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계 여행은커녕 주말에 함께 산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혼자, 어머니 없이. 네 번째로 간 곳은 어머니가 다니시던 성당이었습니다. 민수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앉으시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맞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맨날 내 이야기만 하셨지. 그러셨어요? 응. 우리 민수가 대기업 다닌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내 어머니가 아프신 거 알고 있었니? 네. 몇 달 전부터 미사 때 얼굴이 안 좋으셨어. 내가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다 그러셨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셨어. 자식 걱정시키기 싫어서. 민수는 성당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그 길. 하지만 이제 혼자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처럼 흔들리는 불빛.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약하고 위태로운 마음. 민수가 산소 앞에서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에서 어머니를 잘 알던 박 할머니였습니다. 민수 아니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구나. 매일 오는구나. 박 할머니는 민수 옆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도 누구 성묘 오셨어요? 응, 내 남편. 작년에 갔지. 할머니는 옆 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그리우시죠? 그럼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근데 말이야.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워하는 거랑 매일 와서 우는 거랑은 다른 거야.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뭘 원하실까?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 내 어머니랑 친하게 지냈거든.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내가 웃으면서 사는 거, 그게 어머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였어. 하지만 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래, 내가 바빴지. 어머니도 그거 아셨어.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셨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미안해하길 바라지 않아.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지. 내가 여기서 매일 울고 있으면 내 어머니가 제일 슬퍼하실 거야.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
제대로 살아. 내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쉬워요? 안 쉽지. 하지만 그게 진짜 효도야.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죽은 사람은 이미 편히 쉬고 있어. 고통받는 건 산 사람이야. 내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내 어머니도 편히 못 쉬셔. 어머니가요? 그럼 저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내 때문에 저러는 건가 하시면서 걱정하고 계실 거야. 민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기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건가? 할머니,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 어머니가 널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고맙다는 마음. 할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 그게 진짜 어머니를 기리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민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산소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미안해하지 않을게요. 대신 감사할게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날 이후 민수는 변했습니다. 매일 산소를 찾아가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좋지.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심심하지. 제가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민수는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의 조언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을 찾아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살지 뭐. 나이가 나이니까.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구나. 내 같은 젊은이가 관심 가져주니 기쁘구나. 민수는 어르신들의 장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어머니 많이 닮았구나. 제가요? 응. 내 어머니도 이렇게 남을 잘 도와주셨어. 착한 분이셨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닮아간다는 것. 그게 어머니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갔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민수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요. 아버지도 잘 모시고 있고 새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 이제 괜찮아요. 매일 여기 와서 울지도 않아요. 꽃을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대신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있어요. 그게 엄마를 기리는 거라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사랑한다고 말 못 드려서 미안했어요. 아니, 이제 미안하다는 말 안 할게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미안해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엄마도 기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 했니? 네, 아버지. 그럼 가자. 오늘 아빠가 밥 사줄게. 좋아요.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자신을 보며 웃고 계실 거라고. 잘하고 있어, 민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민수는 아버지의 팔을 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 엄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먹을까? 좋아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감사를 가슴에 안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자신이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이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민수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후회가 아닌 감사로 채워진 날들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날들을,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날들을. 그게 진짜 효도라는 것을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